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강의를 맡게 된 정명지입니다. 교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소방 승진 시험, 그 다음에 위험물 기능장, 이런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책인데요. 둘 다 페이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을 가지고 계시건, 이게 유튜브 무료 강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위험물 안전관리법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법령 문제잖아요. 법령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를 제가 확인해서 같이 한번 공부할 건데, 우리 수험생, 위험물 안전관리법 좀 공부하기 어때요? 좀 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양이 많고, 사실은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요 하나 파트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이게 별표가 많습니다. 별표에 또 중요한 부분들을 또 잘 묻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또 방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보죠. 4페이지부터 보죠. 4페이지.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법률이 있잖아요. 법률. 근데 법률에서 다 규정을 못 하니까 이제 어떻게 또 내보내죠? 대통령 영이라고 해가지고 시행령이라고 하죠.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다 또 규제를 못하니까 또 어디에다 또 넘겨요? 시행규칙해서 이제 부령으로 가죠. 부령. 부령 이제 각부 장관령인데 이걸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들이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인데, 보통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시면 이제 별표가 있어요. 별표. 이 별표가 시험 문제에 또 받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알아두시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죠.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장 총칙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목적부터 보죠. 이 법은 위험물에 세 가지가 있네요. 저장하거나 취급하거나 운반할 때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야. 저장과 취급, 운반. 중요한 표시 되어 있네요. 밑줄 되어 있고. 한번 읽어볼게요. 저장, 취급, 운반이다. 느낌 잡아보죠. 저장한다. 그 다음에 취급한다, 운반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다룰 겁니다. 주제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무슨 거야? 위해라고 되어 있네. 위해. 위해가 무슨 말이야? 위해. 유해성이 있고 위해성이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해라는 것은 사람한테 해를 주는 것이고, 유해는 뭐야? 물질 자체가 해롭다. 그래서 이게 달라요. 이렇게 보니까 유해를 방지하는 거야? 위해를 방지하는 거야? 위해를 방지한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과 취급과 운반, 요걸 다루는 건데,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2주 정의인데요. 우리 시험이 정의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정의가. 그러니까 정의는 그냥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시험 직전에도 꼭 보셔야 될 게 정의입니다. 첫 번째 1호부터 보죠.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럼 우리가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용어가 헷갈려. 인화가 있고 인화성이다. 그 다음 발화성이 있어요. 발화성. 인화성이 무슨 말이야? 불이 처음에 붙기 시작한다. 스타트. 영어로 스타트죠. 그 다음 발화는 무슨 말? 발화. 스스로 셀프죠? 그러니까 라이터로 갖다 대서 붙이는 건 인화성이고, 불이 붙는 거니까, 스타트 하는 거니까. 발화성은 라이터를 갖다 대지 않아도, 성냥 갖다 대지 않아도 스스로 발한다. 스스로 불이 붙는 거야. 언제? 뭐 태양이 너무 강렬하거나 이럴 때죠.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제 스스로 불이 붙는 게 발화성인데, 위험물의 정의가 인화성, 발화성 둘 다 보니까 히읗 들어가네요. 화자가 들어가죠. 근데 또 화자 들어가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산화성이 있어요. 산화성. 근데 산화성이 들어가지 않고, 위험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제 발인한다고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발화성, 인화성이다. 발인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거 중요한 말 나오네요. 대통령령이라고 나와. 대통령. 이게 뭐야? 시행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밑에 연습 문제 있나요? 하단에. 거기 한번 채워볼게요. 기억에 뭐가 들어가요? 인화성, 그 다음에 니은의 발화성, 뭐 순서는 상관없고,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호로 넘어가죠. 위에 올라가니까 2호 있죠?
우리 수험생 중에서 나는 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시작합니다. 거기 보시면 제2조라고 되어 있고 정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1 항이라고 있는 1항. 동그라미 2가 있으면 2항이겠죠. 그 다음에 숫자 1이 있나요? 이거 뭐야? 호. 그래서 2가 있으면 2호. 3이 3호죠. 그 다음에 가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야? 목이라고 합니다. 목.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에 법조문 보시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은 항이고 숫자 1은 호고 가나 다는 목이라고 이제 발음하는 겁니다. 보죠. 2호부터 보죠. 양 따옴표로 되어 있네요. 지정 수량이라 하면 무슨 말이야? 수량을 지정했다 이 말인데 그럼 지정 수량은 중요한 포인트가 밑줄 친 거 볼게요. 뭐야? 최고의 수준이야? 최저의 기준이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정 수량은 최저의 기준이다. 최저 기준. 무슨 기준? 최저 기준. 한번 읽어보죠. 위험물의 종류별로 다시 한번 위험물의 뭐야? 종류에 따라서 그 위험물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우리 수험생. 어? 6가지가 있다? 많이 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위험물의 종류가 1류부터 쭉 해서 몇 류? 6류까지가 있어요. 이따 배울 겁니다. 그래서 위험물의 종류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까지가 있는데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서 대통령 또 나오네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우리가 법률을 공부하실 때는 이게 내가 글자가 너무 이렇게 많아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의 매뉴얼이야 매뉴얼.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정 수량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지정 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합니다. 그럼 제6호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아까 그래서 뭐라 했어 제가 1이 호고 2도 2호죠? 네. 그럼 밑에 쭉 가면 6이 있을 거 아니야? 6호 한번 찾아볼까요? 예. 6호 한번 읽어볼게요. 제조소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3호 내지 5호에 세 가지가 있네. 제조소 등이니까 제조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장소, 취급소. 그러면 제조, 저장, 취급이야. 그러면 제1조 목적부터 다시 한번 보죠. 목적에서 위험물에 뭐였어요? 저장, 취급, 운반. 헷갈리게 출제합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목적에 보니까 저장할 때, 취급할 때, 운반할 때. 근데 제조소 등은 뭐야? 제조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장소, 취급소. 제조, 저장, 취급. 그러면 목적하고 뭐가 달라? 목적에는 뭐가 들어갔어? 운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제조가 없지. 제조가 없지. 다시 한번 목적에는 제조가 없어요. 저장, 취급, 운반이 들어가고 제조소 등은 뭐야? 제조, 저장, 취급. 요게 헷갈립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6호가 시험에 잘 나와요. 제조소 등이 뭐냐? 제조, 저장, 취급. 제저치네. 제저치. 됐어요? 그러면 2호 했고 6호 했죠? 3호는 뭐죠? 3호 읽어볼게요. 제조소라 하면 그 다음에 4호는 저장소라 하면 5호는 취급소. 그럼 묶어줄게요. 3호부터 몇 호까지? 5호까지 이렇게 묶어줘 볼게요. 그러면 제조소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제조소가 뭐지? 저장소가 뭐지? 취급소가 뭐지? 제저치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제조소에서 키워드가 뭘까요? 밑줄 친 거.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 수량 이하야 이상이야? 그럼 지정 수량이 아까 뭐였어?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인데 그거보다 많이 하니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제조소라 하면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 수량 뭐야?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제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취급하기 위해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했어요. 허가. 동조 무슨 말이야? 동조니까 앞에 있는 제6조를 얘기하는 거야. 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협의로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라고 했는데 허가 면제나 그 다음에 협의 허가도 포함해서 허가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장소다. 그러면 키워드가 제조소는 뭐야? 제조할 목적으로. 밑줄 친 거 한번 외워볼게요. 제조소가 뭐지?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 그러면 또 하나 쳐볼게요. 거기 무슨 말 써 있어? 취급자가 써 있잖아. 함정 어떻게 파? 취급이니까 취급소 아니야? 아닙니다. 취급소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5호 읽어보죠. 취급소를 하면 지정수량 이상, 똑같네. 위험물을 뭐야?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 그러면 중요한 건 제조소는 제조할 목적. 그 다음에 취급소는 제조 외의 목적. 요게 키워드입니다. 둘 다 취급을 하긴 하는데 제조할 목적이냐? 너무 쉽네. 제조소.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냐? 취급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을 잘 권했죠. 그 밑줄 그걸 꼭 한 반복해서 읽으시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4호가 남았네. 저장소 한번 읽어볼까요? 저장소라 함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네,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 뭐가 나왔어요? 다 허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제조소나 저장소나 취급소나 전부 다 뭐야?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맨 끝에 그 허가를 받는 건데 중요한 키워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제조소 등이 뭐야? 제조, 저장, 취급이다. 제조소의 키워드는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 취급소는요, 제조 외의 목적이다. 해서 우리가 정의를 아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럼 밑에 연습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다 풀어드리지 않아도 풀 수 있겠죠? 하나만 풀어볼게요. 6호 한번 보죠. 다음 페이지. 5페이지 상단입니다. 제조소 등이라 하면 우리 수험생 한번 해볼게요. 제조소 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내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결 표시입니다. 물결 표시. 그래서 3호 내지 5는 뭐야? 3호부터 5호까지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항 읽어볼게요. 5페이지 상단입니다. 제가 이 수업 시간을 한 25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시험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강의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 2항 보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 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슨 말이야? 1항이 아까 지금 방금 읽었던 뭐야? 우리가 그 정의를 쭉 읽었죠? 1항이 아까 무슨 말이야? 동그라미 1이 1항인데 1항에는 몇 호까지 있어서 1호부터 6호까지 있었지? 그래서 1항에서 배웠던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방기본법, 그 다음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하는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하는 법률 및 소방시설 공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은 무슨 말이야?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일단 이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6호까지가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이나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니까 법 몇 개 남았어요? 4개 있죠? 4개가 뭐야? 소방기본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약칭 씁니다. 소방시설공사법,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조부터 보죠. 적용 제외다. 이 법은 무슨 말이지?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중요한 말 나오네요. 항공기, 그 다음에 선박, 철도,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쫙 꺼볼게요. 그럼 위험한 안전관리법이니까 모든 곳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거야. 선박은 이제 배죠. 철도 및 궤도인데 약간 운송수단 같지 않아요? 배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철도 궤도가 있는데 또 어떤 수험생이 또 물어봐. 철도하고 궤도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뭔 차이가 있어? 우리 수험생. 철도는 그 열차의 열차? 교량에 레이더를 말하는 거고 케이블카 같은. 케이블카 삭도인데? 삭도인가요? 이렇게 헷갈리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검색을 해보면 되지, 검색을 한번 해가지고 철도와 궤도 한번 차이점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제외한다, 제외하지 않는다. 위험한 안전관리법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4가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조의 2 보죠. 국가의 책무인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근데 지금은 제가 읽어드릴 건데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읽어드리지 않는 거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죠. 국가의 책무이란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가 해야 될 거야. 책무니까. 위험물의 유통 실태 분석한다. 두 번째,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을 분석한다. 세 번째,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을 개발한다. 4호,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5호,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국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책무가 있다. 그런 말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분석하고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2항 보겠습니다. 국가는 지자체가 위험물에 의한 사고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또 재정적 돈이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조까지 읽었는데 바로 밑에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제가 보니까 몇 개 있나 확인해 볼게요. 문제 1번, 문제 2번 두 가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 책이 되게 재밌는 게 법령을 다 읽었어. 그럼 내가 법령 읽었는데 잘하고 있나? 뭐 하면 돼? 문제풀이를 해서 내가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 알면 되겠죠? 4조 보겠습니다. 지정수량이 아까 뭐였지? 최저 기준이죠. 최저. 근데 지정수량이 아까 최저였잖아. 지정수량 미만이래. 미만이 무슨 말이야? 만약에 3 미만이면은 3이 들어가 안 들어가? 3 미만이면 1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지정수량이 최저인데 그거보다도 더 적은 거잖아. 그래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취급이다. 그러면 지정수량이 최저인데 그거보다 적으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겠지. 그래서 지정수량 미만인 그 위험물의 저장 취급인데 보겠습니다.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거기 보니까 시도라고 되어 있잖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시도라고 하면 이 시는 뭐고 이 도는 뭘까? 도는 뭐 강원도, 충청도 그렇게 아니야? 근데 거기 보니까 총 5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어. 5가지야. 특광, 특도라고 외우면 돼. 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뭐가 기억나? 뭐 부산광역시인가?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가 어디 있어? 세종자치시가 있죠? 그 다음에 도 하니까 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특별자치도 하니까 아니네. 강원도가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강원도 특별자치도. 들어본 적 없는 분도 계시죠? 강원도가 바뀌었어요. 2025년도에 바뀌었나? 강원도 특별자치도 또 뭐 어디 있어요? 응?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죠? 그래서 특광, 특도라고 외우시고 앞으로 시도라고 할게요. 시도의 조례라. 그럼 우리가 법률이 있고 조례라는 게 있는데 법률은 누가 만드는 거야?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만드는 게 법률이고 조례는 어디서 만드는 거야? 지자체에서 만드는 게 조례인데 시도에 의회가 있어. 의회. 그래서 국가의 정부의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고 시도 의회가 만드는 뭐야? 조례라고 하는 거야. 그럼 시도에 짱들이 있지. 짱. 뭐 도지사나 뭐 시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 뭐라 그래? 규칙. 그래서 의회가 만드는 게 조례인데 조례로 정하는데 조례. 중요한 말 나왔어. 지정 수량이 최저인데 그거 미만이 위험물의 저장이나 취급에 있어서는 뭘로 정한다? 기준을 시도의 조례인데 시도가 무슨 말이야? 특광, 특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공부했으니까 5페이지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보죠. 위험 안전관리 법령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건데 눈으로 한번 볼게요. 거기 2번에 보니까 취급소에 보니까 제조의 목적이 아니고 제조? 왜 목적이잖아. 정답이 2번이네. 나머지 맞죠? 2번에 보죠. 법령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건 뭐야? 시도? 조례다. 어때? 공부하고 하니까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 나 문제만 바로 풀 거야. 뭐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령을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6페이지입니다. 시간 지났나? 저 25분 강의라고 했으니까 지금 벌써 20분 지났습니다. 빨리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5조부터 보죠. 조금 재밌게 시작하네. 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이다. 다시 한번. 위험물을 아까 목적이 뭐였어? 또 헷갈리지? 봐봐. 저장 취급은 기본인데 운반이 들어갔잖아. 근데 제조서 등은 뭐야? 저장 취급 제조잖아.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저장 취급이란 말 나올 거야. 5조입니다. 별표까지 되어 있네요. 위험물의 저장 취급의 제한이다. 1항부터 보죠.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중요한 말 나왔네. 까만 글씨 돼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정수량 아까 중요한 말 뭐야? 체조 기준이잖아. 그거의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제조소 등은 아까 두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근데 1항에 보니까 저장소란 말 나오지. 근데 제조소 등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야? 제조소 등에서 제조하는 거고, 취급소는 뭐야? 제조 외 목적으로 취급하는 거잖아. 그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나온 거야. 그래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항 보겠습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원칙은 1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호, 2호, 3호 이렇게 써 있나 혹시? 1호, 2호까지만 써 있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말 나왔다.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뭐 할 수 있다? 취급할 수가 있대.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지금 지정수량 이상은 기본적으로 뭐야? 저장소가 아닌 장소는 저장하면 안 되고, 또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취급하면 안 되는데 원칙이잖아. 근데 이 항에 보니까 그 원칙을 깨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도 있다. 취급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임시로 뭐로? 임시가 중요합니다. 색깔 있는 펜 한번 써볼까요? 색깔 펜 준비하셔가지고 빨간 펜이나 형광펜 하나 준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임시자가 중요합니다. 임시. 이 경우에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또 나왔죠? 시작.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임시가. 아까 우리가 지정 수량 미만은 뭘로 정한다? 기준은 시도 조례. 또 나왔어요. 근데 임시도 임시. 성 중에 임시가 있나? 있죠. 임시도 누구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항은 예외 조항인데 1호, 2호 한번 읽어볼게요. 네. 1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지금 임시가 또 나오지 않나요? 볼게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금 이 항의 아까 끝에가 뭘로 끝났어? 시도의 조례를 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도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도의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았대. 승인. 그러니까 소방서가 알고 있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해줘. 아주 오랫동안 막 이게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제조하면 안 되는데 취급하면 안 되는데 그 기간이 있어. 며칠? 90일. 그러니까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았고 시간이 짧아. 며칠?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경우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실 때 임시란 말 나오면은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90일이 중요해. 근데 시험에서 맨날 물어보는 게 90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 게? 너 임시로 뭐 좀 구하는 게 있어? 나 임시로 이게 필요한데 좀 구하고 싶어. 그래서 임시로 구하니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3번 해볼게요. 색깔펜 칠해놔. 너 임시로 뭐 구하는 거 있어? 그래서 90일이야. 시험에서 뭐 80일, 70일, 45일 하면 틀리지? 그래서 임시는 며칠? 90일이다. 그래서 임시는 아까 뭐야? 예외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에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군부대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무슨 목적? 군사 목적이야. 군사 목적. 그럼 이해 간다. 군사 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험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5조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별표까지가 돼 있는 거야. 됐죠? 3항 해보겠습니다. 제 25분에 끝나려고 했는데 끝까지 읽어볼게요. 3항 보죠.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취급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중요 기준 및 세부 기준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읽었을 때 중요 기준하고 세부 기준하고 누가 더 중요해 보여? 중요? 기준이 중요해 보이네. 한글로 봐도. 그 다음 1호부터 읽어보죠. 중요 기준은 한번 읽어볼래? 우리 수험생? 중요 기준. 화재 등 위해 예방과 응급 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벌써 나오는 게 좀 세죠. 큰 영향을 미치니까 중요 기준입니다. 그 다음 그 기준은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여기서 불령이 나왔습니다. 행안부령이라고 하는데 이건 시행 규칙이죠. 2호도 읽어볼게요. 세부 기준. 화재 등 위해 예방과 응급 조치에 있어서 중요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 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우리 공부가 좀 어려우는 게 뭐 대통령령이냐 행안부령이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사항 보죠. 1항의 규정에 따른 1항이 뭔지 다시 한번 볼까? 1항이 아까 뭐였어? 원칙이죠?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지도 말고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안 된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칙에 대한 기준, 제조소 등의 위치나 구조나 설비의 기술 기준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제가 하나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거, 뭐 기술 기준, 이렇게 어떤 규칙, 준칙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보통 행안부령으로 가요. 행안부령으로, 부령으로 가요. 그래서 기술 기준 이런 말이 있으면 대통령령이 아니고 뭐야? 행안부령, 시행 규칙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제조소 등의 위치가 어떻게 해야 돼? 구조, 이렇게 세부적인 거 있죠. 설비, 이런 기술 기준, 뭐 준칙, 기술 준칙 이런 것들은 행안부령, 부령으로 보통 보냅니다. 5항 보죠. 근데 5항이 마지막인데 제 5조의 5항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도 있을 텐데 보죠. 2개 이상의 위험물이야. 그 위험물이 2개 이상이 있으니까 뭐 2개, 3개 있는 거죠. 보통 2개로 잘 나와요, 시험에서. 2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뭐라고요? 같은 장소. 그러니까 한 장소에 2개 이상의 위험물이 있는 거야.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 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그랬어요. 우리 수험생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한번 볼게요.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지정한다는 건 뭐야? 이렇게 해라고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 수량은 아까 뭐였어? 딱 지정해줘서 최저 기준 내는 거지. 지정 수량이 만약에 100kg이야. 100kg. 근데 내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수량, 사용 수량이라고 할까요? 사용하고 있는 것도 100kg이야. 그러면 지금 어때? 지정 수량까지 찬 거지? 그러면 이제 지정 수량 이상이면 아까 뭐였어? 위험물로 보는 거지. 지정 수량 이상이면 이제 위험물로 보기 때문에 제한이 걸리는 건데 지정 수량이 100이고 사용 수량이 100이니까 딱 1이야. 그럼 이때부터 이제 위험물로 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위험물이 2가지가 있대. 2가지. 한번 보죠. A라는 게 있고 B라는 위험물을 2개를 같은 장소에 취급하고 있어. 근데 얘 지정 수량이 100kg이야. B는 50kg이야. 근데 사용은 얼마 하고 있냐?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 사용 50kg 지금 하고 있어. 지정 수량이 100이니까 아주 안전하지? 50밖에 안 돼. 그 다음에 B는 50kg인데 실제 사용하는 게 25kg밖에 안 돼. 절반밖에 안 되지. 근데 이게 한 장소에 있을 때 이거 더 하래. 그러면 지정 수량 100분의 사용 수량 50이니까 얼마? 2분의 1. B는 지정 수량이, 지정이라 써드릴게요. 지정이 50인데 25밖에 안 되니까 안전하네 이렇게 했지. 근데 이게 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나눠보니까 2분의 1이지. 2분의 2분을 더하면 얼마 돼? 1. 1이면 아까 뭐하고 똑같아? 지정 수량까지 간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위험물로 보겠다 그런 말이야. 한번 더 읽어볼게요. 다운표 있는 거. 당해 장소에서 저장 취급하고 있는 그 위험물의 수량, 사용하고 있는 수량이죠. 그것을 그 위험물의 지정 수량으로 나누어서.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되게 유치하다. 봐봐. 50을 100으로 나눴다. 읽어볼게요. 50을 100으로 나눴다. 어떤 사람은 100분의 50이라고 읽지만 그걸 플러스 넣으면 어떻게 돼? 50을
100으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해봐. 사용 수량은 아까 뭐였어? 저장하거나 지금 표현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저장 취급하는 수량을 뭘로 나누는 거야? 지정 수량으로 나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바꿔서 내. 바꿔서. 어떻게 말을 장난해? 지정 수량을 저장 취급하는 수로 나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 저장 취급하는 수량을 뭘로 나누는 거야? 지정 수량으로 나누었을 때 그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이 되는 경우는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그러면 지정 수량 이상이니까 이제 뭐야?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아까 허가 어디서 나왔어요? 정의에 나왔지. 정의. 아까 뭐야? 제조소나 저장소나 취급소는 양 끝에 뭐가 있었어? 맨 서술에 허가를 받은 장소다. 이 말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허가. 그래서 중요한 말. 5항에 제일 중요한 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보는 건 1 이상인데 허가 대상이다. 우리 수험생 문제 밑에 하나 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눈으로 푸시면 됩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2번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숫자가 보이는데 거기 보니까 임시가 있나 임시? 임시로 구하니 90일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조문을 안 보고서는 문제만 보면 어때? 이게 120일이 맞나? 이러잖아. 어떻게 암기했어? 임시로 구한다.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읽어볼게. 옳지 않은 건데 1번부터.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서 저장 취급의 기준은 뭐야? 시도의 조례를 정한다. 그럼 우리 수험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시도의 조례로 나오는 게 임시도 있었지만 지정수량 미만도 아까 4조였죠? 그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잘 나와요. 그 다음 2번 해보죠. 필요한 승인을 받아서 이 승인이 아까 뭐예요? 누구의 승인이었어?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이란 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매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을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고요. 3번입니다.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에 지금 2번을 약간 보충하는 거죠. 누구의 승인?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4번입니다. 군부대기 아까 나왔네. 군부대. 무슨 목적으로? 군사 목적이었죠. 이것도 예외 조항에 들어간다.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를 먼저 풀어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때? 조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너무너무 재밌는 교재가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